자, 등비수열의 극한을 한번 정리해 볼게. 등비수열도 수열이니까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던 그런 성질의 뭐 새로운 걸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고, 등비수열도 수열이니까 수열의 극한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등비수열들은 극한값이 공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공비만 관찰하면 이 등비수열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재밌는 성질 때문에 따로 모아져 있는 거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우선 등비수열, 그러면 등비수열은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해서 이렇게 곱해 나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정하게 곱하는 이 R, 얘를 공비라고 부르죠. 공비라고 부르고, 이 등비수열은 일반항이 A, R의 n-1제곱이다 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계속 그죠, 이어 나가는 거지. 그러면 등비수열의 극한은 이 공비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공비에 따라서 어떻게 이 등비수열이 달라지는가를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을 이렇게 보자.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을 보자. 자, 이렇게. 그러면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2의 n-1제곱일 텐데, 얘는 보면 계속 커지겠지. 그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일반항 2의 n-1제곱 이렇게 해보면 결국에 2만 계속 거듭제곱이 되기 때문에 무한대로 뭐 하게 되냐면 발산하게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생각을 해주면, 만약에 첫째 항이 1이 아니라 첫째 항이 3이었더라도 공비가 2면 6, 공비가 2면 12, 공비가 2면 뭐 24, 계속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커지죠. 곱하는 값이 1보다 크다면, 공비가 1보다 크다면, 리미트 공비가 1보다 크다면, 공비가 2라면 얘 자체가 계속 거듭제곱을 할 때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일반항이 3 곱하기 2의 n-1제곱이더라도 이 첫째 항은 얘한테 운명을 맡길 뿐이잖아. 이게 무한대 간섭은 얘가 하고 있으니까 요것만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비가 무한히 커지니까 첫째 항이 누구든지 간에 얘는 발산할 거다. 이게 첫 번째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듯이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첫째 항이 누구냐는 자, 첫째 항이 누구인가는, 첫째 항이 얼마인가는 이 등비수열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아. 물론 좀 이따가 이제 차근차근 얘기하겠지만, 이 공비를 무한히 제곱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이 첫째 항은 운명을 맡기는 거니, 우리는 그냥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R의 n제곱꼴은 등비수열에서 R의 n제곱꼴의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 공비 R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종합을 한번 해볼게. 자, 등비수열의 극한은 공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러면 지금 봤지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어떤 공비라고 부를 수 있는 R이 n제곱만 한번 관찰을 해보자. R의 특징에 따라서. 그럼 첫 번째, R이 1보다 클 때, R이 1보다 크다면 1보다 큰 수를 무한히 제곱하면, 그치, 아까도 봤지만 리미트 예를 들어서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2를 무한히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대로 발산, 무한대로 커지죠. 그러니 이제 요거는 두 번째. 그 다음 R이 1일 때는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1을 n제곱하면, R이 1일 때 1을 n제곱하면, 야 1만 무한히 제곱하면 뭐가 되겠냐? 1로 뭐 할 수 있어? 수렴할 수 있지? 그런 얘기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3번이 뭐냐? 3번.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선생님이 두 개만 예를 들어볼게.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도 그렇고 0도 그렇고 2분의 1도 그렇고, 맞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그럼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뭐 2분의 1 같은 거를 계속 거듭제곱을 해나가면, 첫 번째는 2분의 1,
두 번째는 제곱하니까 4분의 1. 세 번째는 8분의 1. 네 번째는 16분의 1. 그지? 점점 어떻게 돼? 분모만 커지지. 값이 점점 작아지죠. 그러면 얘는 0으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0은 당연히 0에 무한히 제곱하면 0으로 수렴할 거고, 그리고 또 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거.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마이너스 2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만 계속 곱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첫째 항, 두 번째 항은 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니까 4분의 1, 세 번째 항은 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점점점 진동하는 것 같지만, 저번에도 보였지, 진동하는 것 같지만 0에 가까워진다. 한번 보실래요? 수직선에서 표현해 볼까?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본다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 두 번째 항은 4분의 1,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8분의 1. 진동하면서 점점 0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서 얘도 0으로 수렴한다. 그러니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숫자를 거듭제곱을 무한히 하면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보여주면 또 못 믿겠다 하는 친구들은 3분의 2 같은 것도 그렇지. 3분의 2 안 그럴 것 같지만요, 여기다 3분의 2 곱하면 9분의 4, 또 3분의 2 곱하면 27분의 8, 또 3분의 2 곱하면 8분의 16. 점점점 분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분자가 커지는 속도가 작기 때문에 얘는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숫자를 거듭제곱을 무한히 해나가면 얘는 0에 가까워진다. 무조건. 네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 거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그 리미트, 이거는 뭐 금방 여러분들 감이 오죠. 마이너스 2 같은 거를 n제곱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 두 번째 항은 4,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8, 네 번째 항은 16. 그렇죠. 진동하면서 점점 무한대랑 음의 무한대를 넘나들겠지. 그러니까 얘는 수렴한다고 할 수 없고 발산이고, 진동 발산이죠.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일 때에도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마이너스 1을 계속 거듭제곱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진동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R이 1보다 크다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그죠? R의 n제곱은 R이 1이면 1을 거듭제곱을 계속 하는 거니까 1로 수렴할 거고, 여기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숫자들은요,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숫자들은 1이건,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숫자는 양수건 0이건 음수건 다 한없이 제곱을 하면 결국에 0이 돼 간다. 그리고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진동하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에도 이렇게 진동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에 관심을 갖는 거야. 이 R의 n제곱의 형태는, 리미트 R의 n제곱의 형태는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무조건 0으로 수렴하고, 그러니까 R이 1이면 무조건 1로 수렴하더라. 발산하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 두 가지를 머릿속에 담아놓고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극한을 구하는 게 바로 이 단원이야. 그죠? 2번, 3번. R이 1이면 리미트 R의 n제곱은 1로 수렴하고요. 절대값이 1보다 작은 R이면 리미트 R의 n제곱은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 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R이 그렇게 돼가는 거에 따라서 등비설의 극한은 달라질 것이다. 그죠? 자, 수렴 조건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어떤 시각으로 이 질문들을 봐야 되는지 선생님이 차곡차곡 단계별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1번.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여라. 지금 보시면 다 R의 n제곱꼴이죠. 얘는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루트 2의 n제곱꼴이지. R의 n제곱꼴에서는 우리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R이 루트 2잖아요. 루트 2는 1보다 클 거고, 1보다 큰 숫자를 거듭제곱을 한없이 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 그러면 R의 n제곱의 형태는 공비가 어떤지 그걸 관찰하는구나. R이 어떤지 관찰하는구나. 그게 목표예요. 그 다음에 2번은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마이너스 4분의 1의 n제곱인데 마이너스 4분의 1을 한없이 계속 거듭제곱을 해나가는 거죠. 마이너스 4분의 1을. 그러면 얘는 r이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그죠? 절대값이 1보다 작을 수 있구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숫자들을 한없이 제곱하다 보면 0으로 수렴한다. 3번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마이너스 3의 n제곱, 얘는 r이 마이너스 3인데 그러면 얘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3을 한없이 거듭 제곱하면 마3, 9, 마이너스 27 이렇게 그러면서 절대값이 부호는 달라지면서 절대값이 무한히 그렇게 커지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얘는 진동 발산한다. 그래서 진동 발산한다. 그래서 r을 찾아내는 거야. 어떤 형태에서? 리미트 r의 n제곱에서는. 알겠죠? 자, 그러면 33번. 아니, 자, 그것만 배웠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 극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1번. 문제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볼게. 극한이구나. n이 무한히 커질 때 수열의 극한이구나.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이 5, r의 n제곱의 형태가 5,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죠? r의 n제곱의 형태가 여기도 있고 4개가 이렇게 있어. 크게 따지면 이 수열은 무한대분의, 그죠? 무한대죠. 무한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지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지만 이거는 r의 n제곱, 다시 말해서 등비수열들이 여러 개가 합쳐져 있는 꼴이니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치는 거야. 그러면 등비수열의 극한은 r의 n제곱을 관찰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요거는 분모의 비슷해요. 분모의 최고 미수로 나눠줘요. 미수로 나눈다. 분모의 최고 미수로 나눈다. 그래서 분모를 보시면 3의 n제곱, 2의 n 플러스 1제곱 있는데 얘는 미시 3이고 얘는 미시 2인 거지. 그래서 분모의 최고 미수인 3의 n제곱으로 다 나눠준다. 자, 얘도 3의 n제곱으로 나눠주고 요것도 3의 n제곱으로 나눠주고 얘도 3의 n제곱으로 나눠주고 얘도 3의 n제곱으로 나눠줘요. 그럼 어떻게 되나 봐봐. 그렇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3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은 약분해서 그냥 1이 되지. 자,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새로 한번 정리를 해서 써볼게. 3의 n제곱분의 2의 n 플러스 1제곱은 2 곱하기 2의 n제곱이야. 맞죠?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3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2는 밖으로 빼서. 그렇다면 2 곱하기 3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은 지수법칙 3분의 2의 전체 n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눴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r의 n제곱의 형태가 있는데 이때는 다 무한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요거를 보니까 이것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r의 n제곱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r이 3분의 2인 형태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니 얘는 0에 가까워지는구나. 이걸 만들기 위해서 분모의 최고미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분자도 보세요. 분자를 보시면 얘도 이제 지수법칙을 잘 해결하면 3의 n 플러스 1제곱은 3 곱하기 3의 n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3의 n제곱은 3의 n제곱이니까 약분하고 나면 3만 남겠지. 이런 걸 잘해야 돼, 지수법칙을. 그 다음 빼기 얘는 선생님이 여기서 보여줬지만 이렇게 돼서 3분의 2의 n제곱이 되고 얘도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 리미트 얘를 무한히 제곱하면 0이 가까워지겠다. 그 생각인 거야.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분모의 최고미수로 나눈 거예요. 그럼 1 더하기 얘는 0이 되고 얘는 3, 그 다음에 얘도 0이 되어가니까 정답은 3으로 수렴한다. 자, 2번은요. 사실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보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지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R의 n제곱. 그치, 등비수열의 극한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숫자의 n제곱꼴로 계속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5의 n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5의 n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5의 n제곱으로 묶으면 여기 1이 되죠. 1이 되고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5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5의 n제곱 가로 열고 1 빼기 5분의 3의 n제곱이고 우리 의도한 게 나왔지. 자, 리미트 안에 요거 있는데 얘는 또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0이 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선생님 얘는요? 이건 뭐겠어요? 얘는 5의 n제곱이면 얘는 무한대지. 그지? 5를 거듭 제곱을 계속 하니까 무한대가 되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거다. 이 녀석은 5를 계속 무한히 제곱하니까 무한대 곱하기 가로 열고 얘는 그냥 1이고 빼기 이게 0이 돼 간다. 그럼 무한대 곱하기 1이니까 그렇지 무한대로 발산한다. 굳이 풀자면 이렇게 풀 건데 그냥 이거는 중요한 유형은 1번은 굉장히 우리가 수능 준비할 때까지 계속 쉬운 문제지만 계속 많이 볼 거고 2번은 우리 진짜 쉽게 생각할 수 있어. 5의 n제곱, 5의 무한대 제곱 그러면 그거 엄청 크죠 무한대. 근데 3의 무한대 제곱도 무한대인데 5의 무한대 제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엄청 큰 무한대에서 조그만 무한대 빼면 얘도 무한대지 뭐.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가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그냥 넌센스처럼 생각해줘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연습해 볼까? 35번. 이번에는 사실은 네 문제인 거죠. 기니딜이 네 문제인 건데 다음 보기 중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고르시오. 지금 이 네 문제가 전부 다 아래 n제곱들이 들어가 있는 등비술의 극한, 장르가 등비술의 극한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기억은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 넌센스적으로 해결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억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3의 n제곱, 3의 무한대 제곱은 무한대 빼기 4의 무한대 제곱은 3의 무한대 제곱보다 훨씬 속도가 커. 그죠? 4의 무한대 제곱은 커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 주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니은은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2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인데 이제 얘는 분모의 최고 미수로 나눈 유형이에요. n제곱이 여러 개 있는 분수식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면 분모의 최고 미수 2의 n제곱 2의 n제곱 얘도 2의 n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세요. 나눠주면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게. 2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똑같은 거 나눴으니까 1이죠? 마이너스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2의 n제곱분의 1인데요 이거는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똑같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수네 이렇게 나오지. 좀 있으면 0 되는 애고 요쪽은요 요쪽은 3 곱하기 3의 n제곱 자연스럽지. 3의 n 플러스 1제곱은 3 곱하기 3의 n제곱 나누기 2의 n제곱 하게 되면 3 곱하기 2분의 3의
n제곱. 얘는 그대로 써볼게요. 여기다 3 곱하기 2분의 3의 n제곱. 그러면 이럴 때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은 1이고 얘는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0. 근데 3 곱하기 이 친구는 R이 1보다 크지. 1보다 큰 수는요, 거듭제곱을 계속하면 무조건 무한히 커져요. 1보다 큰 수는 계속 곱할수록 점점점 무조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무한대. 그래서 1분의 3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까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수렴하는 거는 없어요. 기억, 니은 다 발산하는 거다. 디귿 보실까요? 디귿.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3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루트 안에 5의 n제곱 돼 있는데 얘들아 요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가 공부하는 모습으로 계속 바꿔줘야 돼. 저거 뭘까? 안 배웠는데 배운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다 배운 내용이죠. 이것도 배웠고, 그지? 그래서 루트 5에 n제곱 바꿔주고 빼기 플러스 1이구나. 플러스 1 이렇게 있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증비수열의 극한에서 이 꼴은 뭐? 분모의 최고미수 3의 n제곱으로 다 나눠준다. 3의 n제곱으로 다 나눠준다. 그러면 얘는 약분돼서 1이고, 자 이제 조금 정리가 됩니까? 이건 얼마가 될까요? 얘는 3분의 1의 n제곱이니까 이거랑 똑같으니까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지? 그러면 얘는 0이 돼가는 거고, 자 얘는 요거는 3분의 루트 5의 n제곱이 되지. 3분의 루트 5의 n제곱. 그러면 이 3분의 루트 5는 분모가 클까 분자가 클까? 3은 제곱하면 9이고 루트 5는 제곱하면 5니까 분모가 더 크죠. 분모가 더 크다란 얘기는 그렇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녀석이지. 그러면 얘는 0이 돼가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야. R이 어떠냐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얼마냐인 것보다 1보다 크니 아니면 절대값이 1보다 작니 그것만 계속 관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 다시 또 3분의 1의 n제곱이니까 그렇지 얘도 0이 돼가지. 그러면 1분의 0은 0이겠죠. 드디어 하나 나왔네. 수렴하는 거. 디귿 극한값이 존재한다. 리을을 보시면 또 분모의 최고미수로 나누는 유형이죠. 리을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이제 이걸 뭐 나중에는 진짜 믿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또 학교 개학해서 또 공부하고 우리 또 시험 공부하고 그때 되면 이거 보자마자 답이 얼마인지 알아요. 답이 얼마인지 알 테니까 지금은 빨리 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 하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빨라지겠는데 스스로 충분히 깨우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분모의 최고미수로 나누기 누구로 나눠야 돼? 5의 n제곱으로 나눠야 되지. 그러면 5의 n제곱으로 이렇게 나눌 거다 이거야. 5의 n제곱으로 나눌 거다 이거야. 항상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생략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략할 거냐? 얘는 약분해서 1이에요. 그럼 이거는 0이지. 왜? 얘는 선생님은 계속 써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깨우치는 거니까. 5분의 4의 n제곱이고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0이지 뭐. 그치? 얘는 이거는 5 바로 이렇게 쓸 거라고 좀 이따. 난 좀 이따가 한다. 물론 지금 쓰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 5 곱하기 5의 n제곱을 5의 n제곱으로 나눈 거잖아 이렇게. 그럼 5일 거고. 얘는 이게 0이지. 왜? 얘는 4 곱하기 4의 n제곱을 5의 n제곱으로 나눴고 이 부분이 뭐가 되니까 5분의 4의 n제곱이 되고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4 곱하기 0 돼버리는 거죠. 0이 될 거고 얘는 5로 수렴한다. 그래서 리을도 극한값이 존재한다. 지금 몇 번 봤는데 법칙이 자기가 나름대로 스스로 깨우친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어떻게 돼갈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수법칙은 기본적으로 잘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타이밍쯤 오면 선생님이 지금 하나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냐면 질문을 하니까 이 타이밍쯤 오면 자기가 혼자 공부하다가 혹은 숙제를 하다가
선생님 저 문제가 이거 어떻게 뭘로 나눠야 되나요? 하고 물어봐요.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예를 들어서요 3의 n제곱 플러스 뭐 2의 n제곱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뭘로 나눠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야, 분모의 최고밀수로 나눠야지. 그럼 분모의 최고밀수가 선생님 이건데요? 맞았어. 그러면 선생님 이거 3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나눠야 돼요? 3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나눠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돼 있고 뭐가 아닌 마이너스 1제곱이 붙어있든 여기에 플러스 1제곱이 붙어있든 뭐가 붙어있든지 간에 다 그냥 분모의 최고밀수라면 그냥 그 최고밀수 n제곱으로 다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그냥 n제곱으로만 나눠주면 얘는 3, 약분하면 3, 이거는 0 될 거고 얘는 약분하면 1, 얘는 0 될 거고 그래서 3분의 1이구나. 자, 이렇게 풀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해준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6번 풀어보자. 36번.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여기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AN에 대하여 이 얘기는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AN 수렴하는 수열이 있으니까 극한값이 뭔가 존재하는데 뭔진 모르겠고 하는 얘기니까 요거 K라고 놔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물어봤죠 이거. 그렇지. 요걸 K라고 이렇게 놔주면 문제 푸는데 좀 더 수월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극한 안에서 AN은 그냥 K 값으로 계산이 되어진다 이 뜻이죠. 지금 리미트 안에 지금 AN 보이지만 요건 다 K 값으로 계산이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쟤를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5의 n제곱 마이너스 7의 n제곱 곱하기 리미트 안에 AN은 K 값으로 계산되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는 7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5의 n제곱 곱하기 리미트 안에 AN은 K 값으로 계산되어진다. 자, 이걸 계산했더니 14가 나왔다. 도대체 K는 얼마였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등비수열의 극한이구나. 그러면 얘는 분모의 최고밀수로 나누는 유형이구나. 그럼 여러분들 분모의 최고밀수로 나눠줘야지. 분모의 최고밀수는 5의 n제곱, 7의 n제곱 보이면 저 7의 n제곱이죠. 그럼 7의 n제곱으로 나눠주고 너도 7의 n제곱으로 나눠주고 너도 7의 n제곱으로 나눠주고 너도 7의 n제곱으로 나눠줄 거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계속 은근 한 줄씩 지금 줄이고 있죠.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7분의 5의 n제곱이고 그거는 자리 7분의 5 절대값보다 작으니까 0이 될 거고 맞지? 얘는 약분해서 마이너스 k가 있을 거고 얘는 약분하면 7의 n 플러스 1제곱은 7 곱하기 7의 n제곱이고 7의 n제곱이랑 약분이 될 테니까 7이 남을 거고 얘는 k가 곱해져 있지만 왼쪽이 7분의 5의 n제곱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수의 n제곱이니 쟤는 k가 곱해져 봤자 0이 되겠죠. 0 곱하기 k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k분의 7로 계산되어지는데 그렇게 됐을 때 14가 되었다. 그래서 k가 얼마냐? 그러면 k하고 14하고 자리 바꿀까? 그러면 14분의 7이 마이너스 k일 거고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것이다. 다음 37번을 보시면 AN과 BN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준 게 아니고 AN 더하기 BN이 5의 n제곱 그리고 AN 빼기 BN이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따로따로 알려줬죠. 따로따로 알려줬을 때 그럴 때 AN 분의 BN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그렇다면 이 느낌이 AN 더하기 BN이 5의 n제곱 그리고 밑으로 써보면 A의 n제곱 빼기 B의 n제곱이 BN이 AN 빼기 BN이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쓰여 있다는 얘기는 우리 보고 직접 연립해서 AN하고 BN을 따로따로 구해내라라는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두 식을 더해버려 보면 이 AN은 BN 소거되고
5의 n제곱 플러스 3의 n 플러스 1제곱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로 나눠주면 an 구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놓을게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선생님 한 번 더 쓸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바로 할 수 있겠지. 지금 이제 우리 이과고 고3이고 하니까 그럼 빼주면 an 없어지고 bn 마이너스 bn 하니까 어떻게 되겠니? 그렇지 2bn이 되겠지. 2bn은 5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an분의 bn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an분의 bn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사실 그냥 2an 우리가 2bn을 알고 있지만 그냥 2an분의 2bn 해버려도 어차피 an분의 bn하고 똑같으니까 맞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그래서 이거 2로 나눠서 복잡하게 1 만들지 말고 그냥 저거 분해 저거 놓으면 되겠네. 5의 n제곱 플러스 3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5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또 등비설의 극한이구나. 분모의 최고미수로 나눈 유형 5의 n제곱으로 나누고 이것도 5의 n제곱으로 나누고 너도 5의 n제곱으로 나누고 너도 5의 n제곱으로 나누면 이제쯤은 이제 눈치를 챘을걸. 1 더하기 0이에요. 그렇지. 무조건 0이에요. 3 곱하기 5분의 3의 n제곱인데 5분의 3은 r이 1보다 작은 거니까 공비의 절대값이 이거 약분하면 1이고 얘도 그렇죠. 0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3 곱하기 3의 n제곱을 5의 n제곱으로 나눈 거고 이 부분은 5분의 3의 n제곱이 되고 다시 한번 정리하기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0에 가까워진다. 3 곱하기 0 그럼 0 되는 것이다. 그래서 1 이게 정답이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두 근을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하고 싶지만 근각계수의 관계를 거의 다 근각계수의 관계인데 이 문제만은 근각계수의 관계라기보다 여기 질문을 보면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우리가 최고미수로 나눈 유형이잖아. 그러면 어찌됐든 알파 n제곱이든 베타 n제곱이든 둘 중에 최고미수를 이렇게 나눌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정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어차피 두 근이 나올 거니까 두 근이 나올 때 그래 알파가 베타보다 큰 녀석이라고 치자. 무언가가 두 개가 있을 거고 둘 중에 반드시 큰 애는 있을 거야. 그지? 그럼 큰 애가 알파 작은 애가 베타.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정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알파가 더 크다 치자.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선생님 그냥 근을 구해보시죠. 구해버릴 거예요. 근각계수의 관계로 푸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짝수 공식 알죠?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근의 공식으로 구해버리면 한 녀석은 3 플러스 루트 5일 거고 한 녀석은 3 마이너스 루트 5일 거 아니니? 그지? 그래서 얘를 그냥 알파라 치자 이거예요. 얘는 베타라고 치고 둘 중에 큰 애를 알파라 치자. 알겠죠? 그렇게 되죠. 근데 이거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요거 알파 n제곱으로 다 나누지 않겠어요? 알파 n제곱으로 알파가 크다 그랬으니까 그럼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그러면 답이 이제 딱 나오는 거지. 알파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 분의 얘는 뭐 정리해 놓을까? 알파 곱하기 알파 n제곱 베타 곱하기 베타 n제곱 지수법칙 딱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그냥 미리 쓰는 김에 정리해버리고 알파가 크다 치자 했으니까 알파 n제곱으로 다 나눠주면 이 타이밍쯤 오면 우리 학생들 다 대답을 한다고. 그죠? 이건 약분하면 1이고 얘는 그렇지 알파가 베타보다 클 테니까 이거분에 이거 하면 당연히 절대값이 1보다 작겠죠. 0 될 것이고 그 의도로 한 거니까요. 얘는 알파 남을 거고 요것도 0 될 거예요. 0 베타 곱하기 0 돼 버리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알파잖아요. 그러면 답을 뭐라고 하면 되겠어? 어차피 근의 공식 했었어야 돼. 3 플러스 루트 5가 답이겠구나 하고 문제를 풀어간다. 둘 중에 한 명은 알파든 베타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클 테니까 다른 하나보다.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우리 꼭 정리해 놔야 되는 게 있는데, 등비수열의 합 공식, 첫째 항, 등비수열의 두 번째 항, 등비수열의 세 번째 항, 등비수열의 n항까지.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니까 n항까지지. 그래서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은 얘는 공식을 꼭 알아야 돼. 공식을 모르면 이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까먹었을 수도 있고 안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얘는 공식이 뭐가 있었냐면 r-1분의 공비, 여기서 r은 공비 얘기하는 거지. 첫째 항 그리고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 공식이 있었지. 그래서 10항까지 합이면 10제곱 빼기 1 해줘야 되고 9항까지 합이면 9제곱 빼기 1 해줘야 되고, 맞죠? 그리고 얘는 보통 공비가 1보다 클 때 많이 썼고요. 그리고 요거를 1 빼기 r분의 a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r의 n제곱. 이 경우 이식하고 이식은 똑같은 식이에요. 분모에다 마이너스 1 곱하고 분자에다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똑같은 식인데, 단 얘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쓰면 이 식이 계산이 편하고 공비가 1보다 클 때 쓰면 이 식이 계산이 편하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합은 절대 자꾸 이거는 까먹으면 방법이 없어요. 꼭 기억해야 돼. 등차수열의 합은 사실 등차수열의 합 공식도 있지만, 등차수열의 합은 까먹어도 우리가 시그마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이 되는데, 등비수열의 합은 절대 해결이 안 돼. 자, 그럼 이것도 봐. 우리 분모, 분자 그냥 느낌으로 푸는 거 아니야. 그럼 분자부터 한번 선생님이 따져볼게. 자,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첫째 항이 1, 공비가 3, 공비가 3,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의 합이야. 맞죠? 그러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의 합이야. 그럼 요거 몇 항까지 합이야? 이게 첫째 항이야. 얘가 두 번째 항. 몇 항까지 합이라는 건 뭐냐면 몇 개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죠? 몇 개 더한 거야 라는 뜻이야. 그럼 얘는 몇 개 더한 거야? 1부터 1의 제곱, 3의 1제곱부터 3의 n제곱까지가, 여기까지가 n개죠. n개에다가 하나 더 더했으니까 n 플러스 1개 더한 거야.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1항까지 합이에요. 이 등비수열의 n 플러스 1항까지 합. 그러니 요거를 계산을 할 때 공비가 1보다 크군. 그러면 r-1분의 요 공식. 그 다음에 첫째 항 1 안 써도 되겠군. r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n 플러스 1개 합이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두자. 분자 끝. 그리고 분모. 자, 또 연습해보기. 분모 1 더하기 5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5의 n제곱까지 또 관찰하기. 등비수열의 합이군. 등비수열의 합이면 계산해줘야 되겠군. 첫째 항이 1이야.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5인. 등비수열의 합이군. 몇 개라고? 다시 연습. 5의 1제곱부터 5의 n제곱까지 n개. 하나 더. 1 하나 더. n 플러스 1개. n 플러스 1개니까 요 등비수열의 합. 공비가 1보다 크구만. 이 공식 써야 되겠군. 위에 거. r-1분의 첫째 항 1 안 써도 되겠군. 1 곱한 건 그죠? 그럼 r의 n 플러스 1개 합. n 플러스 1제곱 빼기 1이구만. 이렇게. 이 공식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분모, 분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 다음에 n이 무한히 커질 때, 자, 요거 분의 요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분의 이거 딱 할 거니까, 여러분들아.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2구, 얘는 4지. 얘는 2구, 얘는 4구. 그러면 2하고 분모는 이 번분수에서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할 수 있으니까 요거 약분하면 2 되고 얘는 1 되고, 번분수 요렇게 곱한 게 분모 5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게 분자 2의 가로 열고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그러면 이것도 분모의 최고미수로 나누는 유형인데, 그러면 분모의 최고미수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이렇게 돼 있어도 그냥 5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돼요. 5의 n제곱. 그리고 2는 밖에 나가 있는 애니까 5의 n제곱 이렇게 나눠주면 얘는 약분하면 얼마? 5. 얘는 어떻게? 0. 5분의 1의 n제곱이니까 얘는 2 그냥 계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 0. 왜냐면 3 곱하기 5분의 3의 n제곱이니까 0.
얘도 5분의 1 n제곱이니까 0. 그러면 답은 0. 5분의 0이니까 0. 맞죠? 등비수렴 진짜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 다음에 요 밑에도 1 더하기 9 더하기 너 등비수렴합이구나. 다시 또 연습하기. 자, 선생님은 계속 쓸 거야.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9구나. 그리고 너는 몇 개 더했니? 그러면 9의 1제곱부터 9의 n제곱까지가 n개, 하나 더, 1 하나 더 있으니까 n 플러스 1개 더했구나. 그러면 너 계산해 주마. 공비가 1보다 크구나. 그러면 r-1분의 첫째 항 1 안 써도 되겠구나. r에 몇 개? n 플러스 1개 더했구나. n 플러스 1제곱 빼기 1. 자, 이렇게 처리 꼭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요거를 이것도 식을 한 번에 또 가면 또 헷갈린다 그럴 테니까 요거 위에 지금 누가 이렇게 쫙 있냐면은 위에 이거 있잖아. 2에 3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의 2n제곱 이렇게 있잖니? 이거 번무수 처리해주고 갑시다. 그럼 여기 분모에 1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곱한 게 분모, 이렇게 곱한 게 분자가 되니까 그걸 세로 이쁘게 쓸게요.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이렇게 곱한 거 분모 9에 n 플러스 1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게 분자. 이거 8이죠. 8 가로 열고 2에 3n제곱 플러스 1 더하기 3의 2n제곱. 자, 이렇게. 자, 이제 우리 등비수열의 극한 이 꼴에서 또 조심해야 되는 거 한 가지 또 공부할 거예요. 최고미수, 분모의 최고미수는 9의 n제곱인 게 분명해. 9의 n제곱인데 이런 경우에 이거 주목해서 봐야 돼. 이런 경우에 선생님 2의 n제곱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다 쪼개볼게. 2 곱하기 2의 3n제곱이지. 맞죠? 3n 플러스 1제곱이니까 2 곱하기 2의 3n제곱이지.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2의 세제곱의 n제곱이라고 생각해. 꼭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2 곱하기 8의 n제곱이구나. 얘는 밑이 2인 게 아니라 8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않게 조심해야 돼. 8의 n제곱. 그래서 2 곱하기 8의 n제곱. 알겠죠?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럼 얘는 밑이 3인 게 아니라 그렇지. 9의 n제곱이에요. 9의 n제곱. 9의 n제곱. 절대로 이거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얘도 막 성급하게 하지 말고 헷갈리면 꼼꼼하게 정리해서 8의 n제곱이구나. 다시 한번 써볼게. 다시 한번 쓰고 다시 봅시다. 그래서 쓸 때 그냥 쏘는 것도 괜찮지만 9여기부터 9의 n 플러스 1제곱은 9 곱하기 9의 n제곱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것도 괜찮아요. 빼기 1분의 8은 그냥 써주고 가로 열고 얘는 여기서 봤다시피 2 곱하기 8의 n제곱 더하기 얘는 9의 n제곱.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n제곱꼴로 만들어야 되는군요. n제곱꼴. 무조건 n제곱꼴로. 그래서 분모의 최고미수인 9의 n제곱으로 나눠주세요. 얘도 나눠주시고 이것도 나눠주세요. 9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얘는 약분하고 9나 맞고 이건 0이 되겠지. 9분의 1의 n제곱이니까. 8은 그냥 써주고 까먹지 말고 얘도 2 곱하기 9분의 8의 n제곱이니까 0 되겠지. 그리고 얘는 약분하면 1이 되고. 그래서 답이 8 곱하기 1, 9분의 8. 42번은 우리가 수열에서 공부했던 뭐를 또 끄집어내야 되지? 수열의 합과, SN과 합과, 일반항, AN의 관계. 이거 2학년 때 합과 일반항의 관계. 그래서 이거 무슨 공부했었냐면 이게 세트로 공식이 있는데 SN에서 N항까지 합해서 SN-1, N-1항까지 합을 뺀 것은 AN과 같고 그리고 S1하고 누가 같다? A1하고 같다. 그래서 요거는 N이 2 이상일 때만 써먹는다. 이게 무슨 얘기였죠? SN은 A1부터 수열이 있다면 어떤 수열이든 A1부터 AN까지 그지?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그러고 그렇다고 SN-1은 뭐라 그러냐면 얘는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죠? n-1항까지 더한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을 빼면, 요거 두 개를 빼면 싹 다 없어지고 an만 남는다. sn에서 뭘 빼면? sn-를 빼면. 이게 합과 일반항의 관계인데, 여기 왜 n이 2 이상일 때부터 써져 있냐면, n이 1일 때는 사실 대입을 하면 n이 1일 때는 s1 빼기 s0은 a1이 되잖아요. 수열에서 0항은 없어요. 그래서 1일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1일 때는. 그래서 그럼 1항은 뭔데? 이거 1항까지 합이지. S1의 뜻은 1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1항까지 합은 그냥 1항 혼자 더한 거니까 A1 1항하고 똑같다. 이거 두 개 같이 항상 세트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 이거 세트로. 그래서 왜 우리 수열의 극한도 수열의 이론의 확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SN이 식으로 주어져 있다면 N항까지 합을 바로 계산하는 식이란 말이에요. N항까지 합을 바로 계산하는 식이니까. 그리고 극한에서 필요한 건 뭐? AN이 필요하니까. AN이 필요하니까 이 합과 일반항의 관계 이용해서 AN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 자, 그렇다. 알았다. 그러면 SN부터 SN은 n-1, 3의 n-1제곱이라면 그러면 Sn-1은 뭐겠니? n에다가 뭐 대입한 거겠니? n-1 대입한 거지 않겠니? 그러면 Sn-1은 n-1, -1, 3에 n-1 대입하고 -1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n-2, 3에 n-2제곱일 것이다. 자, 괜찮아. 그러면 AN은 SN에서 n-1, 3의 n-1제곱 이 SN에서 뺐을 거다. 누구를? n-2 그리고 3의 n-2제곱을 뺐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AN. 그리고 SN은 그냥 나와 있는 거. 이게 SN. 이게 SN이 되는 거지. 자, 선생님이 해볼 테니까 한번 같이 해봐요. 이거 선생님 이거 정리 안 할 거야. 왜냐면 이거 어차피 극한이니까 우리가 이 식을 이쁘게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없어. 극한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선생님 쓰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이것도 눈에 걸리지. 이거 n- 이거 어떻게 할 거지? 지켜봐요. 이제 얘를 먼저 AN 밑에 AN 요거 그대로 쓰되 조금 작업을 해볼까? 그러면 답이 편할 거니까 3의 n-1제곱 3의 n-1제곱은 3의 n제곱이랑 3의 -1제곱이 곱해져 있는 거지. 3의 n제곱이랑 3의 -1제곱은 3의 역수 3분의 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 그 다음 빼기 얘도 그렇게 써볼게. n-2 곱하기 요거 3의 n-2제곱인데 그럼 얘는 3의 n제곱이랑 3의 -2제곱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 3의 -2제곱은 9분의 1이죠. 3의 제곱의 역수. 3의 n제곱은 그냥 뒤에 쓰고요. 9분의 1을 앞으로 보내서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 SN 여기다 쓸 건데 n-1 이렇게 써주고 3의 n-1제곱은 그치 3의 n제곱 곱하기 아까도 얘기했죠?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써주면 분모 이것도 n제곱 꼴이 들어있으니까 얘는 일단은 배제하고 일단 너희들보다 얘네부터 하나씩 처리할게. 극한은 그런 것들이 가능해. 그지? 극한은 부분적으로 계산을 해줘도 괜찮아요. 그럼 너네부터 처리해 줄게. 그래서 분모의 최고밀수 너네 다 3의 n제곱으로 나눠줄 거야. 그럼 너도 나눠주고 응? 너도 나눠주고 얘는 항이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나눠주고 하면 뭐 다 없어지지. 다 1 아니면 자기가 약분되는데요? 약분해줘도 되고 똑같은 거지.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쟤네는 그냥 거들 뿐 없어져 버리는구나. 없어져 버려. 그러면 3분의 1 n-1제곱 빼기 9분의 1 n-2제곱 그리고 여기에 3분의 1 n-1제곱 이렇게 남는구나. 이렇게 남아. 그러면 이건 뭘지? 그렇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1차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최고차 계수비 3분의 1 빼기 9분의 1 그리고 위에 3분의 1 이것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답이에요.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9를 곱하면서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전개하면 3, 3, 9 전개하면 1
이렇게 곱해버리면 3, 3은 9. 답은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이 표현 이제 적응이 됐어요. 극한이구나. 0이 아닌 실수를 수렴할 때, 그렇다면 수렴할 때 여기까지 리미트 저수열의 극한 n이 무한히 커질 때 2의 n제곱 플러스 5분의 3의 n제곱 곱하기 an이 0이 아닌 값으로 어떤 값으로 존재한다. 단 얘는 0이 아닌 값이다. 그냥 이런 느낌이야. 이런 얘기야. 그지? 이런 얘기일 때 여기 보면 an 플러스 1분의 an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일단 an은 an 뭔지 모르죠. an 뭔지 모르니까 an은 뭔지 모르는데 an은 둘째 치고 이 극한이 얘들아 이 극한이 이렇게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했던 대로 너무 복잡하잖아. 그지? 요거를 치환을 하면 그래 cn 이렇게 선생님 bn도 아니고 cn 왜냐면 그때 다 얘기를 했죠. cn이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보통 문제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면 그냥 얘를 cn이라고 치환을 하자. 그러면 cn을 치환하면 리미트 cn이 k란 값이 있다는 것이다. 맞아. 그냥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cn을 2의 n제곱 플러스 5분의 3의 n제곱 곱하기 an이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an이 뭔지를 cn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야. an은 모르고 an을 어차피 알아야 질문에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일단 여기다 곱해줄 거예요. cn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5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3의 n제곱으로 나눠주겠죠. 3의 n제곱으로 이렇게 싹 나눠주면 이게 an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자, 이게 전부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그럼 an 플러스 1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an 플러스 1은 마찬가지 n에다 n 플러스 1 대입해주면 돼. 3의 n 플러스 1 제곱 그죠? c의 n에다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의 n에다가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5. 또 참고로 학생들이 이거 물어봐요. 이거 c n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한이잖아? 그지? 극한이잖아.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cn이 k다 이렇게 이걸 써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리미트 극한 안에서 이 cn 플러스 1은 어떻게 될 거냐면 cn하고 cn 플러스 1은 뭐예요? cn하고 cn 플러스 1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애들이에요. 그죠? 붙어있는 애들이야. 이게 무한번째 갔을 때 다시 말해서 요런 느낌이죠. 극한의 기본은 대입을 했으니까 무한대 집어넣으면 이건 쓰지는 못하지만 무한대 번째항이 k라는 건데 그러면 얘는 무한번째항 다음 번째잖아. 야, 무한번째항도 보이지 않아. 걔도 안 보이는데 걔 다음 번째는 걔랑 똑같이 보이겠지. 이것도 그냥 k다. 그지? 그래서 우리 무한대 더하기 1은 그냥 무한대라고 쳐버리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도 k라고 생각하고 하나 뺀 것도 k고 cn-1도 k고 걔네들은 어차피 계속 어떤 수열을 C1, C2, C3, C4 해갖고 막 써나갔어. 계속 무지하게 썼더니 얘가 K에 가까워져 보인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 앞에 거나 이 뒤에 거나 다 K로 보이지 않을까요? 어차피 K로 가까워진다면? 그래서 극한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C 무한번째항이 K라면 C 무한대 무한번 다음 번째항은 C 무한번째항이랑 개나다. 그래서 이것도 K일 것이다. 그렇게 처리를 할 거야. 좀 이따가. 그럼 저기다가 이제 괜찮네. 요거 그렇게 잘 이쁘게 써놨으니까 요거분에 요걸 해야 되는 거지. 쭉 이렇게 이거분에 이걸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리미트를 할 거지. 그러면 잘할 수 있겠죠.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누가 남을까? 여기에. 그렇죠. 이게 3 곱하기 3의 n제곱이니까 약분하고 나면 3만 남겠지. 자, 준비됐어요. 그리고 그럼 이렇게 곱한 거 내항의 곱 리미트 당연히 리미트 있고요.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내항의 곱 이렇게 곱한 거 cn 플러스 1 그게 분모 이것도 바로 정리해서 쓸게요. 2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5 분의 이렇게 곱한 거 3cn
가로 열고 2의 n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보면 리미트 안에 있는 cn은 다 k로 볼 수 있다. 이게 k. 그러면 리미트 안에 있는 cn이 k라면 리미트 안에 있는 cn n 플러스 1도 k일 거다. 너도 똑같은 입장 k. 그래서 얘는 이제 없어지게 돼. 약분. 그럼 주제는 2의 n제곱이지. 2의 n제곱. 그러면 분모의 최고미수로 나눈다. 그럼 분모의 최고미수로 2의 n제곱으로 나눈다. 2의 n제곱으로 2의 n제곱으로 2의 n제곱으로 나눈다. 그럼 상상만 해보면 요거는 2의 n제곱으로 나누면 2. 얘는 2의 n제곱으로 나누면 0. 자, 여기 3 있고 가로 열고. 요것도 2의 n제곱으로 나누면 1. 얘는 2의 n제곱으로 나누면 0. 그지? 그렇게 돼서 2분의 3이 정답이다.